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알트코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 영상은 녹화 방송이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소 시간차가 좀 있는 영상이라는 걸 좀 참고해 두시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더리움 부분의 ETF가 이제 곧 결과가 90일 또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S1이 통과가 되어야 진정한 ETF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스테이킹 여부가 중요합니다. 스테이킹 여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암호화폐 전문 미국 변호사 조 칼라 사례가 이제 ETF 승인 뒤에도 스테이킹 관련 개인 기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킹이 이제 이번에 허용이 되냐 안 되냐인데 최근에 제가 요 영상을 찍고 있는 요 시점에서는 스테이킹 부분을 빼고 이제 수정해서 올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간중간마다 또 소통을 하면서 또 수정을 하긴 하겠지만 스테이킹이 들어간 거와 안 들어간 거는 전체 알트코인 시장의 파급력을 좀 달라진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디파이 시장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디파이 부분이 최근 동향에서도 전체 TVL이 다시 급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되면요. 자, 스테이킹에 있는 담보물이 이제 대부분 이더로 이제 돌아가는 판이 좀 크죠. 요즘에 리스테이킹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의 담보가 이제 변동성이 매우 적어지겠죠. ETF가 되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면 ETF가 되었으니까 담보물의 변동성이 적어지면 디파이 하기가 편해지죠. 디파이가 왜 하기가 편해지냐? 담보 설정의 변동성이 적어지니까 청산을 당할 확률이 매우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더욱더 위험도 높게 디파이를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에서도 스테이킹이 되냐 안 되냐도 또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좀 풀긍정적으로 좀 돌려본다고 하면 디파이가 된다라는 건 나머지에 있는 디파이 부분도 다시 좀 슬슬 올라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러면 점진적으로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확률이 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제 후속타로 뭐 솔라나나 뭐 도지나 이런 쪽도 이제 ETF를 진행을 한다 만다 하면서 이제 많이 가격대도 움직임의 변동성도 생길 것이고요. 이걸로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여전히 저는 RWA 쪽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ETF, 이더리움 ETF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것도 온도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금이 되는데 스테이킹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도 가장 그 중재자 역할로 제일 잘할 수 있을 만한 애들은 RWA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특징적인 요소는 이제 그 다음 이더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 솔라나나 그 다음 있는 뭐 민코인 애들에 있는 ETF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줌으로써 특징적으로 테마성으로도 움직여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주요 소식들을 제 생각대로 한번 나름으로 풀어서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가총액 추이도 벌써 5% 정도 올라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규모에서도 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이제 테더에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총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그럼 전체 알트코인 부분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속도는 좀 저조할 수 있겠죠.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더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더디냐? 나머지에 있는 코인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USDC나 뭐 그다음에 FDUSD나 이런 애들이 잘 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올라와 주어야 좀 성장 곡선이 보여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알트코인에 있는 접근성도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쪽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이 이제 대다수 분석을 했었을 때 비트코인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죠. 알트코인에 도미넌스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도미넌스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3분기 때 좀 안 좋았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언제가 제일 안 좋았냐? 9월 달이 제일 안 좋았죠. 7, 8, 9. 3개월 3분기 시점에서도 9월 달이 제일 안 좋았고 10월 달은 약간 안 좋던지 말던지. 근데 8, 9월 달이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8, 9월 달에 안 좋았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비트코인은 잠깐 쉬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특징적인 호재와 이제 재료거리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더리움 추이로 변동사항이 생기고 나머지 알트코인의 추이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나머지 비트코인의 나머지 알트코인에 있는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어땠습니까? 거의 이게 23년도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22년도, 그리고 여기가 21년도, 여기가 20년도입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갔죠. 올라가다 이제 박살이 나고 최저점을 찍고 8% 찍다가 지금 11%에서 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 사이에서 다시 8%를 찍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솔라나는 뭐 죽었습니까? 아발란체가 죽었나요? 아니죠. 이런 애들이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 알트코인들에 있는 전체 총량에 있는 도미넌스를 어느 정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계급 요즘 RWA나 뭐 이런 애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컨실화 있는 애들에 있는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논리적 근거를 좀 대본다고 하면, 이걸 이제 줄여서 본다고 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도미넌스 추이에 있는 그 밖에 있는 코인들의 저점이 어땠습니까? 계속 올라갔었죠. 예, 이걸로 충분히 제 말에 논리적 근거를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최저점 구간 추이를 맞출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통상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의 구간에 있는 추이가 한 평균 한 10% 정도 때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좀 좋은 변화점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횡보할 때 알트코인 이번에 펌핑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건 왜 그러냐? 비트코인 마켓에 대략적으로 몇 개를 찍어가지고 한번 본 게 있었지만, 대다수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가는 이유도 대부분 비트코인 도미넌스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도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던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트럼 레이어 2 애들도 최근에 도미넌스가 거의 최하만큼 떨어지다가 최근에 반등을 했던 이유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에 있는 패턴은 BTC 마켓에 있는 차트 기반은 어찌 보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에서 거의 최저점 구간에 찍혀져 있는 코인만 전략화 해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코인하고 일치성만 보여준다고 하면 요거 충분히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반등적 추이는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화에 있는 패턴도 좀 많이 죽었고 테더도 생각보다 많이 붙지 않으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많이 가주던지, 여기서 이제 횡보 구간이 나왔을 때 어느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배경을 본다라고 하면, 그 들어가는 배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고 호재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수익성을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려고 할 때쯤에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수익 실현 관점으로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3분기 때가 들어가면 여기서 약간의 횡보 구간이, 여기서 요 6월달 추이에 들어와서 빨리 이제 재상승이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이제 3분기 때 약간 조정 국면이 좀 더 지루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6, 7월달 요때 분위기에 비트코인이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대부분 알트코인에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형태적인 구성 요소가 좀 보여진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반감기가 거쳤던 코인들은 이번에 반감기가 거쳤던 알트코인들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채굴 정도가 생각보다 비매력적으로 어느 정도 됐으면 중소 채굴장들은 대부분 알트코인에 선택적으로 많이 채굴 테스트를 해볼 것입니다. 해시가 어느 정도 나올 만한 애들 위주로요. 그러면 당연히 뭐 클래식이나 그 다음에 뭐 골드나 뭐 캐시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는 부분도 필요하다. POW 코인들은 이제 과거 대비보다 급격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건 이더리움 클래식 정도 빼놓고서는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없지 않겠냐. 그런 이유를 이제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 대비보다 점진적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만 오로지 점진적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